여러분이 보는 건 시간이 흐른 걸 본 게 아니라 본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좀 시간을 느리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술 방법 있죠. 뭔가요? 알려주시죠. 안녕하세요. 드라마 토크 시즌2 문을 여는 첫 회입니다. 저는 MC를 맡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입니다. 올해 진짜 미친듯이 빨리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 옷을 입은 걸 보면 느낌이 오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순삭이 되는지 그 이유를 좀 과학적으로 낱낱이 파헤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계의 스토리텔러 김범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통계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2025년 저는 너무 순식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올해 어때요? 빨리 간 편인 것 같으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정체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집중하려고 결심한 첫 번째 해이기도 해서 올해는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지났던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매년 매해가 갈수록 올해가 더 빨랐다. 올해가 더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항상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그 과학적으로 교수님이 물리학자로서 느끼는 바가 있으신가요? 물리학자들이 물리학의 시간은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주로 해요. 맞아. 물리학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뭐 움직이는 사람이 빠른 속도를 갖고 있으면 뭐 시간이 느려지고 뭐 그런 그것도 사실 그 사람이 느끼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계도 똑같이 느려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리학에서의 시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닌 밖에 있는 것들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가 느끼는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라는 인식 자체 네. 그거는 사실 물리학의 연구의 대상은 아니에요. 물리학은 생각해보면 나를 뺀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데 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이가 들다 보면 점점 더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을 당연히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뇌에 어떤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먼저 우리 뇌는 그 전에 예측의 강도를 들어올 자극의 강도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실제 들어온 자극의 양을 비교를 해서 네. 그 차이가 클수록 뭐 도파민도 형성되고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이 도파민 가설을 생각해 보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 뇌가 어떤 자극의 크기를 측정한다고 하는 것이 생각해보면 시간이 둘이에요. 예측을 하는 어떤 시점이 있고요. 네. 그 예측한 자극이 들어오는 시점은 같은 시간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방법을 강화학습이라고 부르는데 뇌 강화학습에 관여하는 도파민이 인간이 느끼는 시간의 어떤 인식에도 관여한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왜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게 됐는지는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는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이 일종의 째깍 하는 1초에 10번의 자극을 인식했다라고 생각하면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그전까지의 경험의 양이 늘어나면서 맞아요. 새로운 자극으로 느끼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제 대부분은 다 경험해봤으니까 그렇죠. 예측 가능하다. 네. 그래서는 예전에는 예를 들어 1분은 너무 짧았던 것 같고 하루에 10번 째깍거리는 경험을 했다면 네. 나이가 들면 똑같은 10번의 자극이 들어와도 5번은 어차피 했던 경험이 되겠죠. 그럼 5번만 째깍거리게 돼요. 근데 우리 뇌는 지금 사람들이 도파민 가설에 의하면 주관적인 시간을 재는 그 방법이 도파민으로 인한 새로운 자극의 째깍거림으로 잰다라고 가정하면 과거의 10번이 지금은 5번이 된 거죠. 그러면 나이가 든 사람은 하루를 과거의 5번의 째깍임으로 측정한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하루가 절반이 되겠죠. 두 배 빨리 지나간 걸로 좀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흐름을 빠르게 인식하는 건 아마 그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물리학 분야에서의 시간과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은 결국 다른데 다릅니다. 시간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이런 째깍째깍 보면서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물리학계에서 생각하는 그 정확한 시간은 측정할 수 있나요? 물리학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그 물리학의 개념 중에 하나가 시간이에요. 현대의 많은 물리학자들은 시간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일종의 환상이 아닌지 환각이 아닌지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자연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 자체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도 사실 있긴 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시간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진행하는 한쪽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건 아마 많은 물리학자들이 동의를 할 텐데요. 이 문제를 시간의 화살 문제라고 해요. 우리가 활로 화살을 쏘면 화살은 꼬리에서 머리 방향으로만 날아가지 반대 방향으로 가진 않죠. 그래서 화살에 비유해서 시간이 특정한 방향만을 갖는다라는 걸 시간의 화살이라고 부르는데 네. 시간의 화살이 도대체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 주장이 있는데요. 네. 그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시간의 화살을 설명하는 주류의 입장은 들어보셨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설명해요. 그 컵에도 물이 담겨 있는데요. 네. 따뜻한 컵은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맞아요. 엔트로피의 개념을 이용해서 그 과정을 설명하면 이 전체 컵 안에 담겨있는 물 그리고 주변을 포함한 전체 엔트로피는 네. 따뜻한 물에서 열이 바깥으로 방출되는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늘어나요.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간이 미래로 흐른다라고 인식한다라는 게 물리학에서 시간의 화살을 설명하는 주류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이 시간이라는 게 뭔가 현상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확실하게 물리학에서도 시간은 있다 라고는 뭐 확정적이지 못한 거고 물리학의 한 특정 이론 분야에선 시간은 환상이고 시간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물리학자들이 무언가를 정의하기가 진짜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시간은 우리가 어떤 세상을 인식하는 틀이지 세상의 인식의 구현을 구성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걸 좀 헷갈려 하시네요. 시간이 흐르는 걸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시계바늘을 보면 째깍째깍 네, 움직이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건 시간이 흐른 걸 본 게 아니라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시간이 흐른다고 이야기할 뿐이지 시간이 흐르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이런 변화를 기술하는 형식일 뿐이다 라는 게 그 물리학자들의 대부분 생각이에요. 근데 그 형식 자체가 도대체 내용이 아니니까 그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고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해를 정말 궁극적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약간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잴 수 있는 양 중에 가장 정확히 잴 수 있는 게 또 시간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이해하면 그러면 무언가를 정확히 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간은 이해는 하지 잘 못했는데 잴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제 손바닥이 있고 이 손등이 손바닥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지구 중심하고 여기가 조금 가깝죠. 네. 그러면 사실 중력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 근데 솔직히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거의 그런데 그 뭐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중력이 아주 강한 곳에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가잖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손바닥을 들고 있으면 손등에서의 시간이 위에 있는 손바닥에서의 시간보다 아주 작지만 느리게 흘러요. 아, 중력이 더 강하니까요. 네. 아, 근데 그걸 재요. 그거 제일 쉽지요? 와. 이 정도로 정확하게 시간을 측정할 수 있어요. 제가 듣기로 그런 시간 측정하는 게 우리가 보는 이런 손목시계 말고 원자의 떨림으로 시간을 측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자 자체가 떨린다기보다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원자가 어떤 전자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가 있는데 그 에너지의 상태 두 개를 주목해서 그 둘 사이에서 전자기파가 방출될 수 있잖아요. 네. 그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진동수를 이용해요. 원자가 이렇게 떨린다기보다는 원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준위 네. 사이에서 전자기파가 방출되는 걸 이용해요. 쉽게 얘기하면은 원자가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는 네, 빛이라는 그 빛이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주파수가 원자별로 다른데 그렇죠. 더 주파수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촘촘하게 시간을 잴 수 있겠죠. 예, 맞아요. 근데 그 똑같은 1초 1초가 흘러가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이렇게 시간이 그렇죠. 빨리 가냐. 그리고 초등학생은 왜 이렇게 방학이 안 오냐. 맞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있어요.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결국에는 요즘에 많이 빠져있는 이 틱톡, 릴스, 쇼츠 이런 숏폼들을 많이 보면은 너무 시간이 빨리 간다. 대부분 자기 전에 딱 30초짜리니까 30초만 보고 자야지 하다가 넘기고 보면은 새벽 2시예요. 제가 갖고 있는 가설은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때 경험의 양으로 측정할 때 이게 즐거운 경험인지 아니면 힘들 경험인지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는 콘텐츠를 계속 볼 때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지만
요즘은 안 하겠죠.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이 손 들고 교실 맞아. 뒤에 서 있어라. 너무 안 가죠. 그러면 엄청 안 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좋은 경험과 아니면 그리고 즐거운 경험을 우리 뇌에서 정보를 처리할 때 네. 느끼는 시간의 감각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그 아인슈타인이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같은 1시간이라도 아름다운 여인과 보낼 때는 즐거우니까 1시간 1분 같고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있을 때는 이 1분이 1시간 같다. 그게 사람들이 뭐 시간을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은 것 같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군대에서 시간이 안 가잖아요. 군대를 안 가죠. 군대에서는 항상 똑같은 일 가고 지루하잖아요. 시간을 인지하는 경로가 자주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말 지루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뇌에서는 계속 시간만 인지하다 보니까 시계 보면서, 그러니까 계속 그 1분 1초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파민 틱틱틱처럼 그 틱틱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리따운 연인과 데이트를 할 때는 그 경로가 활성화도 되기 전에 다른 경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 자체를 눈치를 못 채는 것. 엑소님 얘기 듣고 제가 고등학교 때 떠올렸던 재밌는 경험이 있는데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너무 지루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시간이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학생들을 그 운동장으로 나가서 운동장을 10바퀴 돌아라고 얘기하면 보통 때면 그게 싫거든요. 맞아. 근데 시간이 너무 안 흐르니까 그 새로운 자극인 거죠. 즐거운 건 아닌데도 왜 너무 반가웠던 기억이 그런 의미로 과거에는 이 도파민을 폭주시키는 스마트폰, 새로운 자극 이런 매체가 없고 아날로그 시대였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친구들 뭐 몇 시에 만나자 없이 그냥 놀이터가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새로운 거 하고 뭐 지불놀이 하고 막 그래서 새로운 경험들도 많았고 다양한 경험들도 직접 만지고 냄새 맡고 보면서 듣고 하면서 기억이라는 게 쌓여갔는데 요즘에는 너무 쇼폼이 많아지고 이 디지털 과부하, 이 폭주 현상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더 또 많은 분들이 기억이 압축돼서 시간이 빨리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 직접 그곳에 가거나 직접 무언가 어떤 물리적인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보거나 직접적인 외부 세상에서의 자극의 형태로 우리가 경험을 한 거니까 그때는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기차가 플랫폼을 떠나는 걸 보려면 공항에서 기차역으로 가야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어떤 새로운 경험의 양뿐 아니라 경험을 하는 방법 자체도 많이 바뀌었네요. 그죠? 결국에는 쇼폼도 도파민이 터지고 좋은데 왜 기억을 잘 안 되냐. 근데 같은 경험이라도 이 같은 도파민이 나와도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해서 할 때는 이 전두엽 부위가 활성화 많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수동적인 계속 쇼폼은 전두엽도 억제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어도 기억이 해마가 활성화되면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이게 억제되다 보니까 이게 장기 기억으로는 못 가고 그냥 소모성 기억으로 지나간다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보면은 굉장히 새롭고 다양한 경험들을 했어. 맞습니다. 또 감정의 물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철처럼 팽창하고 숙축하는 것처럼 우리 감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줄어드는 것 같으면서도 시간의 간격도 달라지는 것 같은데 교수님의 이런 행복했던 시절, 굉장히 빨리 지나갔던 시절을 곱씹어 본다면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빨리 흘러갔던 것 같나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 학교 끝나고 그 친구들이랑 동네 담벼락에 이렇게 등을 대고 여럿이 서갖고 도대체 오늘은 뭘 하고 놀아야 돼? 시간을 안 가고 맞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돌이켜본 과거는 또 긴 시간으로 느껴지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어떤 새로운 경험의 양으로 시간을 재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어렸을 때 인식했던 경험의 양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돌이켜본 과거의 경험을 인식하는 것도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결국 도파민이 분비된다라는 게 새로운 경험, 새로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 뇌에서는 하나하나의 이미지로 기억으로 저장해서 시간으로서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어릴 때는 결국 사실상 새로운 경험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카메라로 치면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찍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먹고 회사를 다니고 맨날 똑같은 출퇴근길, 같은 버스 타고 같은 상사인데 같은 꾸지람을 듣고 일가가 똑같으니까 이미지가 안 보이니까 우리 뇌 입장에서는 USB가 있는데 똑같은 파일을 넣으면 결국 그게 새로운 걸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덮어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미지가 저장 안 되니까 좋은 비유인데. 지역에 가서 그 엑소쌤 얘기 듣고 제가 그 기사에서 읽은 재밌는 연구가 떠올랐는데요. 어떻게 실험을 한 거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유명한 미술관을 가게 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사진을 찍지 말고 그냥 직접
그 예술 작품을 미술품을 감상하라고 하고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뭐 사진 찍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사진을 많이 찍은 사람일수록 그 미술관에서 본 그림을 잘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거랑 정확히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는 게 자꾸 이렇게 미루거든요. 사진을 딱 찍으면서. 왜 할 일을 밀어버리죠. 뭐 나중에 보면 되지.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서 그 눈앞에 생생하게 있는 그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생각하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하는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많이 안타까운 게 어릴 때 보면은 아기들 장기자랑 가면 부모님이 눈으로 다 많이 담았거든.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스마트폰이나 무슨 카메라 따서 다 이거 들고 있고 콘서트장에서도 전부 다 축품 찍고 있고 이걸 못 즐겨요. 그래서 어떤 가수는 보다 못해가지고 우리 딱 이 곡만큼은 스마트폰 다 끄고 즐기자. 근데 많은 분들이 후기가 스마트폰 내리고 즐길 때 그 곡만 기억이 난다고. 그럼 그 비슷한 얘기네요. 그러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경험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시각적인 경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스마트폰에 너무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되면 시각 기껏해야 플러스 청각 정도의 경험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아까 얘기하신 우리 뇌에서 사실 이게 연합기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자극을 우리는 동시에 받아들이면서 이것의 경험들을 연합으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런 매체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럼 교수님 이제 거의 마무리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좀 비밀스럽게. 물리학자시니까 물리학적으로 좀 시간을 느리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술 방법 있죠. 뭔가요? 알려주시죠. 네. 엄청 빨리 뛰세요. 뭐 특수상대론의 시간 지연 효과 같은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서 어딘가를 다녀오면 당연히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걸 계산해 보면 너무 작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리학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시간의 정도, 그런 스케일에서 시간을 느리게 하는 방법은 없다. 중력이 강한 곳이 시간이 느리게 가니까 물구나무 서서 살면은 그 뇌가 더 젊다든가. 맞아요. 그런데 아무런 의미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작아서 물리학의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물리학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 얘기 나눈 걸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주어진 물리학의 시간을 여러분 각자가 더 충실하게 채우는 건 새로운 경험의 양을 늘리는 거죠. 근데 그게 똑같은 자극을 단지 내용만 다른 자극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도 등산도 가고 그 다음 날은 영화 보러 가고 오감을 새로운 자극에서 온갖 서로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시면 그러면 저는 아주 그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면은 결국 우리는 낡습니다. 우리 카메라 자체는 낡지만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를 저장을 잘 못하지만 경험을 많을수록 그럴수록 새로운 이미지를 경험하려고 저장하려고 찍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새로운 동호회도 가보고 등산도 해보시고 해보자는 뭐 보드카페 이런 데서 가서 이제 체험도 해보시고 안 해봤던 거 많이 저장하셔가지고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더 풍요롭고 다양하게 추억을 쌓아가셔가지고 그것들이 절대적으로 많아져서 같은 100년을 살더라도 200년, 300년 산 것처럼 풍요롭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엑소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